성희롱 예방. 이번 시간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성희롱의 개념, 동향, 유형, 성희롱 예방의 실천 가이드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성희롱의 개념, 동향, 유형의 파악, 성희롱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60.6%가량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 여성가족부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이 전체의 11.6%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접촉이 직장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거나 친밀감의 표현이라거나 성희롱은 피해자가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사소한 일이라는 사회적 통념들이 강하게 남아있는데요. 그런 행동들이 성희롱을 경험하는 피해자에게도 친밀함으로 느껴질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성희롱 피해자들을 설문조사한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나타납니다.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의 30% 이상이 성희롱으로 인해 상대방과의 업무에 불편함이 생겼고 9%는 남성을 대하는 업무가 전체적으로 불편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13%가 업무 능력이 떨어졌다고 응답했고 심지어 응답자의 23%가량은 직장에 다니기 싫어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성희롱은 언제 주로 발생하는 것일까요? 주로 회식이나 워크숍처럼 근무 시간 외에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자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근무 시간 중에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성희롱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의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희롱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원인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남녀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직장 문화와 상하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그저 다른 것으로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한 성이 다른 성보다 특정한 사회적 역할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OECD 기준으로 2010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54.5%에 달합니다. 201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외벌이를 추월했다고도 하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여성에게 직장은 어디까지나 이체적이며 여성의 일이 남편의 벌이에 부수적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직장 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외모가 여전히 중요한 채용 기준이고 면담자의 30에서 40%가 면접 시 결혼 계획이나 출산 계획 혹은 배우자나 자녀, 결혼 이후 직장 생활 지속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업무 분장에서도 역시 성역할 고정관념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즉,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는 건 능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남자 직원에게 맡기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 직원들이 바이어나 핵심 업무에 보다 많이 배분되는 반면에 여성 직원들은 보다 보조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러다 보니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고 회식 같은 직장 문화에서도 여성을 보조적인 사람, 분위기 맞춰주는 사람으로 인식해서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끔 회사 여직원을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직장 문화 안에서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부족할 때 당사자에게 불쾌감과 굴욕감을 불러일으키는 경험들은 친밀함의 표현으로 잘못 생각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피해자가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채 반복적인 성희롱에 직면할 위험이 큽니다. 자, 다음으로 성희롱의 또 다른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의 신고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민주노총 2011년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79%가량이 특정한 성적 운동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이에 불쾌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비롯한 아무런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의 가해자가 대부분 직장 상급자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4% 정도가 상급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들 눈치를 보게 되고 직장에서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대부분 성희롱의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이 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만일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다면 여성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직장 내에서 성희롱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지지해주지 않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 피해자를 매우 유별나거나 특별히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하곤 하는데요. 가해자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거나 너 한 사람 때문에 직장 분위기가 험악해진다거나 말도 함부로 못하겠다 등등 적대적인 주변의 반응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피해자들은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직장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경청하는 직장 문화 안에서 피해자는 보다 수월하게 피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성희롱의 개념, 동향, 유형. 성희롱에 대한 분쟁을 보면 어떤 것이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이나 업무에 관련하여 사업장 내외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특정한 성적 운동을 통해 성적 굴욕감을 주어서 피해자의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위원회법의 제2조 제5회 5항에서는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제3조의 제4호에서도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항목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동법 제17조의 2를 보면 첫째,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여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 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넷째, 여성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섯째,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등 성희롱 방지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12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1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조치를 제14조 제3항에서는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성희롱일까요? 성희롱의 발생 사유에 따라 구분한 세 가지 유형을 보면 조건형, 환경형, 비근로형이 있습니다. 조건형 성희롱은 보복형 성희롱이라고도 하며 고용이나 승진을 조건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성희롱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고용이나 승진에서 제외하거나 직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하는 행위입니다.
환경형 성희롱은 지나친 성적 농담이나 음담 배설 등 언어를 통하여 또는 음란하고 불쾌한 눈빛을 통하여 굴욕적이거나 불쾌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행위,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성적으로 자극적인 사진이나 낙서 등을 사무실이나 작업장에 걸어놓음으로써 정상적인 근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옆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등 성적 봉사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비근로형 성희롱은 고용이나 근로관계 외에 스승이나 제자의 관계에서 입학, 졸업, 성적, 학위 수여 또는 추천서 등을 대가로 행하는 성희롱을 말합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업무, 고용 외에 그 밖의 관계를 성희롱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통제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학교에서 교수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재학생이나 학업과 관련하여 성희롱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의 행동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예방교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도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표를 보면 성희롱 행위를 명쾌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해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희롱의 정의가 너무 애매하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성희롱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해서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성적 함의가 있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을 충족시켰는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성희롱인지 아닌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로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성희롱 예방 실천 가이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후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업주입니다. 무엇보다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성희롱이 일단 발생한 이후 사업주가 어떤 대책을 취했는가에 따라 불미스러운 성희롱 사건이 좋은 사업주 덕분에 잘 해결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해결 노력에 대한 내용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고충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 사항은 크게 4개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고충 신고가 가능하다. 둘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직접 처리하거나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셋째, 사업주는 사업주의 직접 처리 결과 또는 노사협의회 위임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넷째,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관련 서류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주는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주지 않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면서 사건을 잘 처리해야 하는 의무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안 된다는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부터가 성희롱을 하지 않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 외에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사조치, 중지자로서의 노력, 가해자 특별교육 및 예방교육 실시 등의 노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도 있죠. 역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평법 제39조 제3항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판결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받은 것처럼 어떤 행위들이 성희롱인지를 숙지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특정한 언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고려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남녀가 평등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희롱 예방은 바로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등한 동료의식을 가지고 직장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위기 깨는 도칠 행동이 아니라 공감하고 함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문제로 보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 내에서는 성희롱을 예방하는 명확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데요. 즉, 직원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교육하고 성희롱 발생 초기에 사건을 신고하도록 격려하며 조직의 방침에 따라 분쟁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포괄적인 대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방침과 신고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이렇게 쓰여진 방침과 절차를 따르도록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절차를 수립하면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우선 피해자는 사내에서 불만을 해결하게 되어 소송을 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행위자가 받은 징계에 대한 불만이 신속하고 정당하고 알려지지 않게 다루어지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들은 소송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고 회사의 부정적인 노출을 줄이게 되며 사기 저하, 생산성 저하, 고의적 결근, 빈번한 전직과 같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 관리자 또는 사업주는 다음의 6가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나 직장 동료들이 협조하지 않아서 직장 내 해결이 곤란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단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이 발생하면 상담 및 조사를 한 후 조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징계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의 조치를 하게 되죠. 이런 법칙 조치의 단계는 직장 외의 분쟁 해결에도 유용합니다. 법적 절차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희롱의 법적 구제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성희롱 피해가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면 조사, 심의, 의결을 거쳐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자 또는 그가 속한 기관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법적 구제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는 물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 기타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하고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신청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며 현행법은 성희롱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로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성희롱 행위에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가 게재되어 있는 때에는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예방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